현재 29분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 1시 30분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이 확 깨는 소리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페르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1시 30분에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형주가 좀 강하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 오늘도 철강주, 포스코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철강주가 달아오르고 있다. 네. BTS에 달아오르네라는 노래 아시나요? 불타오르네. 별거 다 갖다 붙이시네요, 이제. 네. 예. 포스코도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주들의 상승 왜 이루어지는지 먼저 상황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빨간색입니다. 네. 자, 포스코도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만큼 용광로도 달궈지는데 우리 주가도 달궈져야겠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경기 민감 쪽의 또 대표 주자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원자재 가격에 올라가는 모습의 촉발은 달러와의 약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못 올라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충분히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포스코도 나도 철강주다. 철강주의 한 몫을 하는데 나는 왜 이래야 되느냐.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기관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런 관점들이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원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또 하나의 스프레드죠. 네, 이런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근데 현실은 아직까지 조선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전반적인 전방 산업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을 얼마를 시켰다는 동향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조만간 인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포스코에 대한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는 실적이 좀 부진했어도 내년은 영업이익이 한 3조 5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52%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 눌림목마다 대응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쪽인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말씀드린 거는 저는 건설업종이 꽤 마음에 든다라는 쪽을 얘기를 드리면서 철근주 말씀드렸죠. 네. 대한제강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제강 같은 쪽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철강주 눌릴 때마다 사 모으는 거 좋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건설, 철근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오늘 장 흐름 보면은 뭐 철강, 조선, 해운, 건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11월 들어서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저평가된 종목들이 오르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짬뽕 됐습니다. 네. 믹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 이제 저평가란 모습들이 한 지난 4, 5년 동안 꾸준하게 좀 소외를 받다 보니까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자산 대비 저평가. 그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될까라고 봤는데 경기에 대한 변화, 기대감들이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순이익이 한 40% 이상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게 되면 경기 회복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런 섹터들은 당연히 레벨업을 시도를 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은 실적이 개선됐다가 아니라 될 개연성이 높다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실적이 이만큼 개선됐어요라고 나오게 되면 그게 또 어떤 실적 장세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한 단계 레벨업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스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 따라 사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지 가격대를 세워볼까요? 네, 항상 가격은 따라 사는 건 없습니다. 네. 걸어놓고 사야죠. 걸어놓고 사야 돼요. 안 들어오면 정정하면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포스코가 한 단계 레벨업 시도해서 일단 박스권의 흐름들의 궤적을 가져가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어제 같은 날이었었죠. 박스권 하단부까지 딱 들어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했는데 일단 지금은 다시 박스권 중단부 쪽에서 턴하는 만큼 일단 지금 가격은 적어도 한 24만 원대 밑에서 사자라는 쪽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 한 단계 레벨업 돼서 다음 저항대가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한 27만 원에서 28만 원대 부분까지 저항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부분까지 시도를 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다음 변화를 기대하는 전략들이 일단 지금은 보유자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은님도 저랑 생각이 일치됐는데요. 지금 사도 돼요?라고 여쭤보셨는데 24만 원 이하에서 우린 걸어두고 포스코를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8만 원이고요. 달아오르고 있다로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원시스템 네. 전기차 비중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원시스템 뉴스를 보면 그 앞에 뭐 그린뉴딜주 한원시스템, 친환경차주 한원시스템 이라는 이 닉네임이 확 붙어버렸거든요. 네. 고착된 그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뭔가 붙으면 멋있죠. 네, 그러다 그리고 또 보니까 외우기도 쉬워요. 영어로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듣기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린 뉴딜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환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온 시스템이 기존부터 잘했던 쪽이 공조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열 관리 쪽에선 강자였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한 2위 정도 마켓 쉐어를 가질 정도로 지금 상당히 강한 어떤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친환경차가 바뀌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네. 누가 가장 먼저 지금 현대차나 이런 친환경차에 가깝게 빠르게 라인을 바꿔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라인을 기존에서 친환경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 만도였죠. 예, 그럴 만도 하지. 그러면서 맞아요. 한 벌써 앵커님 쇠뇌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그런 쪽에 또 가까운 업체 중에 하나가 한온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수에 달한 관점과 함께 기회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번쩍번쩍 움직이는데 특히 한온 시스템에서 밝히기를 2025년까지 매출의 한 40%를 친환경차 쪽에 부품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차 부품 쪽인데 종목이 안 오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한국단자라고 있습니다. 한국단자. 예, 한국단자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커넥티드카 관련된 이제 모듈 관련된 쪽을 하는데 상당 부분 과거 흐름과 다르게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특히 3분기 실적 보면 상당히 호실적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리포트도 별로 없고 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관심 안 가질 때 한 번씩 슬쩍 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차 대세 흐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게 그럴만도 하지 만도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원 시스템 이야기했고 이 두 종목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국 단자를 가져가 보는 것도 네. 같은 일맥상통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이야기 주셨어요. 앞서 저한테 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 단자인가요? 네, 그거랑 S&T 모티브. S&T 모티브. 네, 그건 또 왜 갑자기? 그 종목도 같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더라 보니까 또 전기차 쪽에서 구동 모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됐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목이 쏟아집니다. S&T 모티브, 한국단자. 그만큼 이쪽 섹터에 고를 만한 유망한 종목이 많다로 들리거든요.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한호 시스템. 이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속 홀딩인지 가격 전략은요? 일단 지금 혹시나 오늘 만약에 고점에 사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네. 대부분 수익권으로 나오실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유 쪽으로 가는 건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7,000원대 이상에서 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주가가 일단 친환경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져서 지금 시총이 8조 8천억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년도 실적이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까지 나오는 건 알겠는데 벌써 뭐 PR만 계산하게 되면 뭐 20배, 25배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다른 자동차 부품 대비해서는 할증 요인이 조금 뚜렷하다라는 쪽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좋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17,000원대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살짝 정리했다가 싸게 다시 사자라는 대응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5,5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또 비중을 늘릴 자리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5,500원 이하, 목표 주가 17,000원. 만약에 한원 시스템을 놓쳤다면 뭐 한국단자, S&T 모티브도 같이 보시고요. 저희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그 운명의 날이래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과연 손을 잡을 수 있을지, 하나의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 운명의 날. 앞서 KCGI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올
될까라고 물으면 또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셨죠? 네. 현재 그럼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뭐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온다, 아니면 누가 결정을 어떻게 한다. 판사님이 아니신 이상은 제가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응할 수 있는 영역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좀 신기하게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쪽이나 한진칼까지 모두 다 오릅니다. 그만큼 살짝 기대감을 둘 다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러다가 결정이 나게 되면 어느 한쪽은 또 크게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친 흐름보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반대쪽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 따라서 던질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각오까지 안 돼 있다가 어정쩡하셨다가 또 물리실까 봐 이런 흐름들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일단 이 이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돼서 인용을 한다. 인용을 하게 되면 네.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M&A는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진칼이 가장 큰 호재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기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수순을 밟아가겠다라는 쪽이다 본데 이쪽이 만약에 이어진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대로 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네. 여기서 더 큰 호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수순대로 가는구나라는 정도지. 현상 유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가가 뭐 더 점프할 만한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그 순차적으로 M&A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이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백신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항공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현상까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 기각이 돼서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파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용 시, 기각 시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는 선제적인 반응보다는 좀 후에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게 된다면 혹시 모르는 이 확률 싸움에 굳이 뛰어들지 말자라고 의견 주셨잖아요. 안 그래도 살 거 많습니다. 네, 괜히 변동성 큰 데 대해서 네. 그냥 찔러봤다가 다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좀 안전한 쪽으로 시장 흐름들 꾸준히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여유롭게 항공주를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그 시기는 네. 이러한 뭐 운명의 날 이런 이슈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네. 확실히 결정이 나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개발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늦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일단 이제 경영권 분쟁 이야기는 없겠죠. 네. 그러면 한진칼은 또 그동안 받았던 프리미엄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쪽은 대비를 해서 혹시나 한진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만약에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서 앞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한국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항공만 중점적으로 어떤 케이터링 서비스나 어떤 공항 서비스를 했던 부분들인데 아시아나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더블이 됩니다. 더블보다는 약간 한 뭐 30% 정도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매출 확대 기회가 높다는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틈새 종목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한국공항이라는 종목까지 우리가 또 상황실에서 발굴해 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종목들은 빨간 상황이라면 지금 좀 우리가 구조가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테스를 준비해 봤는데 장중에 7% 넘게 빠지기도 했어요. 네.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투자 축소. 메모리 반도체인가요? 메모리죠? 메모리 네. 반도체 죄송합니다. 네. 투자 축소에 지금 테스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왜 나온 건지 그 시나리오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좀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테스 형이 왜 이래? 뭐 이런 거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가요? 네. 이제 예측되는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테스를 바라볼 때 또 지금 아침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된 쪽에 별 얘기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올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의 투자가 작년 대비해서 한 24% 이상 늘어날 정도로 네. 상당히 또 어떤 상반기에 또 집중된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 서버용 쪽에서도 계속 수요가 늘다 보니까 계속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은 약간 좀 바뀔 수 있겠다고 보는 쪽이 삼성전자가 일단 비메모리 쪽으로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더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배당을 더 늘릴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왜냐하면 승계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이죠. 이런 쪽을 이제 세금 내야 되겠죠. 이런 쪽을 좀 더 챙길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배당을 늘리면은 투자가 좀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쪽과 함께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SSD 사업부 이제 인수를 하는데 그럼 자금 관리를 좀 해야겠죠. 돈 나갈 때 많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투자를 또 축소할 게 아니냐. 이런 쪽에 개연성에 따른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확대 해석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마 확대 해석했다. 예, 기존에 유지하던 반도체 부분들은 거의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고점에서 이어지는 변동성의 여지는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테스형 이야기하면서 장난스레 이야기를 했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네. 이 테스를 던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과대 해석이 됐다면은 그냥 믿고 들고 가야 될지 고민하실 텐데 전 또 궁금한 게 네. 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 비중 축소면은 단순히 테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주 모든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좋았었죠. 네. 삼성전자와 함께 좋았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축소 쪽으로 크게 해석하는 것보다 올랐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 내년에 개선되는 쪽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도 반도체 메모리 쪽에 고정 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안 빠졌습니다. 예, 네. 지난달에 좀 밀렸고 이번 달은 거의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다 줄여서 뭐 다른 쪽 사야 되나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도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살짝 더 낫다라는 쪽으로 내년에 어차피 이제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네.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종목 또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웬만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테스트 쪽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한 80% 늘어날 걸로 영업이익은 추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대가 높고요. 또 하나 SNS텍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는 EUV 딱 이거 하나로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회사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8.2% 투자를 했죠. 그만큼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나를 포함하면서 테스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아예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투자 관점을 이동시키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테스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완전히 그냥 전략 매도 의견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비중만 살짝 줄여볼까요? 네, 비중은 살짝 줄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그보다 가장 중요한 가격이 일단 지금 오늘 나왔던 흐름들과 같이 연결해 보게 되면 약간 26,000원대 중심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좀 이제 추세가 바뀌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26,000원대 전후 정도쯤에서의 가격들은 일단 이탈하면 안 된다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를 이제 손절 정도로 봐야 될 가격들인데 네. 근데 지금 같은 흐름들은 아마 오늘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회복을 하는데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더 어떤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그래도 26,000원대는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런 단기 변동성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좀 더 싸게 사겠다 아니면 좀 더 어떤 집중이 많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축소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음 가격대는 혹시나 또 갭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29,000원대까지 빨리 들어온다라고 되면 여기서도 살짝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9,000원까지 또 회복이 된다면 살짝 비중을 축소하자. 네. 손절가는 25,9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테스 구조까지 해봤고요. 상황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